리뷰 앤 프리뷰 히어로즈 구단 차례입니다. 지난해 5위였습니다. 아쉬웠죠? 80승 1무 63패 5위인데 마지막에 조금 더 잘했으면 순위를 그냥 팍 끌어올릴 수도 있었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밀리고 그냥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13회 접전 끝에 3대4로 패하면서 가을 야구 스톱 됐습니다. 1위와는 사실 이제 5경기 반 차이가 났는데 조금 매우 아쉬운 시즌이었다. 네. 오늘은 홍원기 신인 감독 선임 관련 이야기, 또 외국인 타자 영입 추진 이야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올 시즌 팀의 전력 구상, 그리고 시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리뷰 앤 프리뷰를 준비하는 중에 신인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홍원기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내부 승격이 됐는데요. 설종진 이군 감독, 그리고 홍원기 수석 코치 이렇게 2명이 최종 후보였고, 신임 대표이사가 최근에 이제 면담을 한 후에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어제죠. 이제 20일 밤에 최종 결정이 됐는데, 지난해 말부터 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홍원기 수석 쪽으로 좀 흐름이 기울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 사실 이제 키움 히어로즈 감독 선임 관련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때 제 코멘트는 정확하게 2명이 최종 후보인데 원래 유력했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순위가 바뀐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최종 편집 과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지면서 요즘 제가 갈수록 좀 앞뒤를 좀 많이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쫄보가 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심기일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 커뮤니티에서 그 영상의 편집점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홍원기 수석이 새 감독이다 이렇게 내정이 됐다 이야기가 쫙 수주일 전부터 쫙 많이 흘렀습니다. 히어로즈 선수들 뿐만 아니라 타 구단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져서 저한테 막 확인 전화까지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키움이 그렇다면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이제 좀 모험보다는 지금은 안정을 택할 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전임 단장, 신인 단장, 그리고 구단 관계자, 제가 막 오늘 막 연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 사이에서 시끄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는 사건 사고 없이 야구에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히어로즈 구단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잡음이 안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는 진짜 뭐 정말 유례 없이 정신없는 한 해였다. 시즌 막판에 손익 감독 사퇴했죠. 가을 야구가 확진적인 팀의 수장이 갑자기 중다차 이루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감독 대행으로 만 35세 전력 분석원 출신인 김창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 깜짝 놀랐죠. 은퇴한 이태근 선수가 이른바 CCTV 팬 사찰, 구단 이사회 흠의자의 갑질 징계를 요청합니다. 하송 사장이 또 사퇴하게 되고, 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가 결정을 딱 했는데 또 조은천 총재가 계속 보류를 시키고, 이후에 결정이 나고 흠의 의장이 2개월 직무정지를 당하고, 이후에 회장이 소송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회장이 사과문 발표하면서 자숙하겠습니다. 정신없는 시간들을 뒤로하고 감독 선임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모으면 안 된다. 안정을 좀 취해야 된다. 계약기간 2년, 계약금 2억 원, 연봉 2억 원이면 총액 6억 원이면 신인 감독 중에서도 가장 이제 몸값이 낮은 정도입니다. 구단 안팎에 여러 잡음을 딛고 팀을 빠르게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홍 감독이야말로 구단에 오래 있었고 수석 코치였고 구단 속사정 알고 필요한 부분도 알고 선수단 조속히 아우를 수 있고 역시 적임자다.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뜬금포 감독 선임을 하면 도대체 뭐야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여론의 비난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없고, 지금 벌써 이번에 지난달에 선수협에서도 그냥 성명서 발표했죠. 그리고 1구회에서도 나쁜 이야기들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에서 지금 시선이 많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지난 12년 동안 홍원기 감독이 팀에 헌신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연경엽 또 장정석 감독 또 김창현 대행을 보니까 하여튼 시스템을 좀 중요시 여기죠. 히어로즈 구단이. 그러니까 감독은 크게 정말 물론 중요하지만 감독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다.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다. 관리자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물론 10승을 2번이나 했던 통산 36승을 거뒀던 손혁 감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원기 신인 감독도 12시즌 넘게 1군에서 버팁니다. 그죠? 예, 선수 시절에 1000경기 이상 출전을 했습니다. 베테랑입니다. 여러 이제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보니까 뭐 홍원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의 역대 이제 감독들 쭉 보다 보면 뭐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뭐 레전드급입니다. 아주 선수 시절만 놓고 봐도 홍원기 감독의 소감 한번 촥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리고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 선수들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 쫙. 목표는 뭐다? 한국 시리즈 우승이다. 마지막까지 팬들하고 하겠다. 근데 뭐 이제 가을 야구를 간 팀이니까 목표가 한국 시리즈 밖에 없겠죠. 또 2년 전에 이미 한국 시리즈를 뭐 밟은 팀입니다. 목표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키움은 김치현 단장 대신에 고형욱 스카우트 상무를 신인 단장으로 전격 선임을 했습니다. 김치현 전 단장은 마케팅 총괄 쪽으로 좀 자리를 옮겼죠. 고영욱 단장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2년 만에 단장 복귀를 했는데 하여튼 김하성 선수의 공백이 딱 보이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김하성 선수가 딱 갔습니다. 국가대표 유격수가 떠났습니다. 공격, 수비 모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고 단장 이야기입니다. 13년째 스카우트 업무를 보면서 김하성 선수가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그 밑에 유망주들을 좀 키워왔고 김병희, 신준우, 김희직 같은 즉시 전력감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김혜성, 서건창이 버티고 있으니까 백업으로 기회를 받다 보면 능력치를 끌어올릴 것이다. 크게 성적이 곤두박질 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제 유격수를 보게 될 김혜성 선수 어깨가 좋고 빼서 송구 동작까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빠른 선수고 유격수 수비 걱정은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캠프 잘 준비하고 부상 없이 소화한다 그러면 유격수 수비 쪽에서는 잘 커버가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키움 팬들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외국인 타자 영입 이거 어떻게 할 건가?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30명이죠. 29명 지금 다 나왔습니다. 딱 한 명 남았습니다. 히어로즈 구단의 외국인 타자 한 명만 남았는데 원래 타깃이었던 선수 끝까지 데려올 수가 없었고 뭐 그냥 메이저리그 구단이 안 놓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두세 명 딱 두고 구단하고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이적료 협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매듭 짓는다는 입장인데 열흘도 안 남았죠. 스카우트 팀이 지금 뭐 난립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2월 중순 늦어도 하순 안으로는 2월 하순 안으로는 합류를 시키면 타자들은 이제 그나마 적응이 좀 수월하죠. 투수들은 이제 격리하고 2주 격리 후에 뭔가 컨디션을 또 끌어올리려면 좀 힘이 들지요. 타자는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선수를 데려오는 것인가? 키움이 지금까지 보면 지난해 모터 선수도 굉장히 헐값에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헐값 아니다. 헐값 외국인 타자 아니다. 몸값을 정말 지불한다. 필요하다면 100만 불을 꽉꽉 채워서라도 데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단 내에서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선수를 좀 알아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까지 했죠. 정말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뜸을 들였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거포 외야수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라인업을 딱 보면 장타 투론 박병호 선수밖에 없는데 박병호 선수도 이제 조금 부상 부진이 좀 있었죠.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장타 쪽에 뭔가 확실한 상수가 필요한 히어로즈 구단이죠. 득점권에서도 뭔가 좀 활약을 해도 중심 타자가 필요하고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뛰었던 막 팔카나 또 뭐 화이트 선수 뛰었던 선수 있죠. 이 선수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적료를 주고서라도 데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지금 검증이 된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자, 100만 불 가까이 받는다. 물론 이적료가 상당 부분 좀 포함이 되겠지만 지난해 평균 자책점 1위였던 요키시 선수의 올 시즌 몸값 총액이 옵션 포함해서 90만 달러. 새 외국인 타자가 이 몸값이 1을 능가할 가능성도 좀 생깁니다.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선수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팀에서 방출을 좀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적료를 받고 선수를 내보내는데 여러 구단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좀 룰 좀 지킵시다 이렇게 공문까지 날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적료는 자기 몸값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봉 협상에서는 이 기준을 해 이적료를 좀 포함을 시켜서 나한테 이만큼 썼으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선수가 보는 것하고 구단이 보는 것은 조금 다르겠죠. 구단은 이적료 뭐 이 부분을 뭔가 좀 연봉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선수 몸값에 포함을 좀 안 하려고 하죠. 특히 우리 KBO 리그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기준으로 삼는 금액 자체는 좀 달라지는데
올해 잘해서 내년에 이제 재계약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좀 생기죠. LG 수아레즈 선수는 이제 몸값 총액이 60만 달러인데 이적료가 이제 40만 달러 합쳐서 100만 불. 네, 맞습니다. 히어로즈의 2021년은 어떤 시즌이 될까요? 이제 마운드보다는 좀 방망이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외국인 타자가 정말 잘해줘야 되고 역시 김하성 선수가 뭐 유격수 그다음에 뭐 3루수 수비도 있지만 화력 공백이 있잖아요. 이 선수가 막 30홈런 치는데 선발진은 외국인 투수 2명, 그다음에 최원태, 한현희, 이승호 기본이고 안우진, 장재영 선수도 준비를 할 것 같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선발 경쟁에는 이 선수들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불펜으로 뭔가 준비하면 선발로 가기 힘들지만 선발로 스프링 캠프부터 준비를 하면 불펜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용근 선수도 선발 후보고 불펜은 마무리 조상우 선수, 건재하죠. 오주원, 김재호. 그다음에 또 선발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선수 한두 명, 또 김태현 선수도 되고 새롭게 합류하는 이제 조시, 스미스 이 외국인 투수 구속 자체는 파이어볼로 느낌은 아니지만 140km대 후반 가까이 던진다고 합니다. 뭐 KBO 리그에서는 빠른 볼이죠. 제구 자체도 괜찮다는데 34세 나이가 조금 있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경험도 좀 있고 지난해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뭐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실전 뛰었던 선수입니다. 포지션 한번 잠깐 보면 3루는 전병욱, 서근창 2루, 1루 박병호 선수가 보고 유격수는 김혜승 선수인데 김혜승 선수 수비는 걱정 없다고 하지만 뭔가 이제 서근창 선수의 2루 수비 걱정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어깨가 조금 약한 부분도 조금 있고 솔직하게 네, 사이드 스텝이 무릎 부상 이전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래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니까 극복해 줄 거라고 좀 팀 내에서는 믿고 있고 외야는 뭐 이영규 선수 합류했고 변상근, 박준태, 이정우 선수가 좀 중심 잡고 외국인 타자 합류하면 외야 보고 확실히 예비 FA 시즌을 치르는 박병호 선수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정우 선수한테 너무 많은 부하가 또 가해지면 조금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김하성 선수까지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면 2021 시즌 키움 히어로즈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낼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팀 내부적으로는 5강 이상 뭐 당연하고 그래도 3위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을까. 키움 내부에서는 이제 NC는 부동의 1강이다. 그리고 전력 누수가 없는 LG가 그래도 2위권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키움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 타자가 무조건 이제 뭐 지난해보다는 나을 거다. 설마 지난해도 못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김하성 선수의 공백은 어느 정도 좀 메워진다고 보고 또 마운드가 좋으니까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여지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죠. 그렇다면 야구부장의 예상은 6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아르이 있겠지만 6위 정도. 뭐냐면 이제 마운드의 상수가 조금 부족하다 느낍니다. 특히 이제 내구승이 조금 아쉬운데 외국인 선수 뭐 스미스 선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키 선수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최원태, 한현희, 이승호 이 세 선수가 선발진이 모두 이제 시즌을 끝까지 완주할 만한 체력과 내구성에는 조금 의문부호가 붙는다. 역시 이제 외국인 타자하고 박병호 선수의 부활 여부가 좀 중요하겠지만 또 뭐 물론 이제 서근창 선수의 FA 로이드도 관건이 되겠지만 역시 김하성 선수가 빠져나간 이 공백은 좀 커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유독 제가 이제 앞선 5개 팀을 좀 했죠. 애매하게 이제 5위, 6위 예상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위권 팀들도 보니까 정말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5위, 6위만 많은데 이것은 야단을 덜 맞으려는 저의 궁예지책이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5, 6위 팀만 5팀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도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고맙습니다.